안녕하세요. 이번 공터 워크숍에서 동기부여편 강의를 맡은 울산 화정센터 원장 이연주입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원장님들께 다소 미숙하게 전달해 드릴까 걱정이 많이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학원 소개, 성장 노하우, 이벤트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학원 일만 20년째 하고 있고요. 수도권 대형 학원에서 강사, 팀장, 부원장을 거쳐서 결혼과 함께 울산에 가게 됐고 울산에서 올해로 11년째 학원을 운영 중입니다. 저는 2018년부터 공터를 시작한 1기 원장입니다. 저희 학원은 6년 동안 공터영어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입지를 차근차근 다져나간 원입니다. 제가 공터영어를 처음 만났을 때는 28평에 50명 남짓한 인원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은 100평 규모에서 170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28평에서 120명까지 인원 데리고 있었고요. 현재 자리로 이전하면서 50명 정도 신입생이 유입되었습니다. 시작할 때 비해 학원 규모도 아이들 수도 약 3배가량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코로나 여파가 아니었다면 벌써 200명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200명 만들고 다시 한번 원장님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외국인 선생님 선호도가 높고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에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라 처음 공터 시작할 때는 제가 가진 확신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터영어만이 가질 수 있는 무기들을 잘 갈고 닦아서 지금은 대기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원으로 입소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화정센터는 어떻게 3배나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저희 재원생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저희 원의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들이고요. 원장님들께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약 60개가량의 리뷰들을 모두 확인하고 공통된 의견들만 모아서 순위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공터영어 화정센터가 좋은 이유 1위, 열정적인 원장님과 친절한 선생님들. 2위, 꼼꼼한 관리. 3위, 흥미, 자신감, 실력 향상. 4위, 즐거운 행사들. 5위, 깨끗한 시설.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원에 계속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대부분의 학원들이 잘하고 싶어하는 부분일 텐데요. 위와 같은 평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원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저보다 잘하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저희 원이 노력하는 방향을 설명해 드릴 테니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5위는 깨끗한 시설 관리입니다. 원장님들은 환경 정리를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가르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관리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유리문 닦는 거예요. 학원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매일 아이들 손 닿는 곳은 무조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하게 되는 공간이 입구인 만큼 저는 입구와 상담 데스크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누가 방문하더라도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학원 정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입구 덕분이었는지 자주 오시는 택배 기사님의 자녀분이 등록을 하고 사업체 조사하시는 분 자녀도 등록해서 잘 다니고 있답니다. 특별한 노하우 없이 청소만 열심히 하셔도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신경 써보세요. 4위가 즐거운 행사들인데 이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흥미, 자신감, 실력 향상입니다. 저희 원은 공터 수업을 레귤러 클래스로 운영하는 원입니다. 개별 맞춤된 레벨의 수업은 아이들에게 흥미와 자신감을 줍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니 수업 난이도와 관련된 컴플레인은 전혀 받지 않고요. 공터 수업을 잘 따라오는 아이들의 실력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또한 객관적인 아이들의 실력 향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는 학원 자체적으로 토셀이나 넬트 같은 평가도 정기적으로 치르며 아이들의 실력 향상을 학부모님들께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발표회 진행하시고 영상 학부모님들께 공유하시는 부분을 하고 계시죠? 꼭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달 하는 게 힘들다고 혹은 반응이 아쉽다고 발표를 하지 않으시면 공터 영어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매달 하실 때마다 조금씩 더 성장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이고, 잘못했네. 2위는 꼼꼼한 관리입니다. 저희 원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관리 시스템 들으시면 아마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신 부분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관리는 공부방처럼 결과는 대형학원처럼 보여줘야 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늘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수는 줄어들고 경쟁자는 늘어나고 있는 지금 학원은 교육 더하기 서비스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인 원의 관리를 학부모 관리, 학생 관리, 강사 관리 이렇게 세 부분에 나눠서 방법을 정리했고 다른 원들과 차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한 번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부모 관리는 입퇴원 시기와 재원 시기로 나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차별화된 상담법은 학습 결과물 보여드리기입니다. 공터 영어에서 제일 차별화된 부분이 아이들 발표잖아요. 신입상담 시에 아이들 발표 촬영 영상을 꼭 보여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유튜브 링크를 연결해서 우리 원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다니고 있음을 자랑하고 장기 수강생 한 명의 이름을 직접 입력해서 몇 년간 꾸준히 업로드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저희 원에 보내주시면 이런 멋진 결과물들을 매달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단기간에 실력이 많이 성장한 아이의 1년 전 영상과 1년 후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상담을 진행하는데 다른 어떤 말이나 자료보다도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공부한 교재를 레벨별로 한 권씩 준비하여 보여드리면 좋습니다. 학습한 흔적이 없는 새 교재보다도 글씨 잘 쓰고 비교적 평가 성적 좋은 아이의 교재를 준비해서 보여드리는 부분이 경험상 효과적이었습니다. 제가 공터영어를 운영하면서 느낀 부분은 한 해, 두 해 학습 결과물들이 쌓일수록 상담이나 관리가 더 용이해졌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원장님들도 연차가 쌓이시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속상한 마음이 크실 수 있겠지만 그동안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아이가 앞으로 잘해나가길 늘 응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제 경험상 추후 다른 학원 다니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지역 내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으니 이 또한 학원 관리라고 생각하시고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아이가 재원하는 기간 중 학부모 관리입니다. 저희 원은 재원생 학부모님께 연락을 자주 드립니다. 출결, 준비물, 과제, 성적, 이벤트, 보강 일정, 칭찬, 아이의 사소한 일상 등을 수시로 이야기하여 학원을 보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결과 과제 관리입니다. 모든 원마다 성실하지 못한 아이들은 꼭 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 아이들은 대부분 흥미가 낮고 실력도 더디게 올라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결석이나 과제 불이행, 꾸중 듣기, 흥미 반감, 학원 등원 거부, 퇴원. 이는 아이와 학원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저희는 늦거나 못 오게 되면 꼭 보강을 하도록 하고 과제를 못했을 때는 무조건 남겨서 지도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실하지 않은 아이를 저희 학원과 맞지 않다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끌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학원에서 보강하고 과제하는 부분이 때로는 무척 신경 쓰이고 부담되지만 이럴 때는 이 아이는 예비 퇴원생이다.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무조건 한 달 안에 퇴원이다. 라는 마음으로 늘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아이들을 관리해서인지 저희 원은 3년 이상 재원하는 장기 수강생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저희 원의 학습 결과 관리는 이렇습니다. 교재가 마무리되면 최대한 빠르게 성적표와 학습 결과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성적표가 발송되는 날에 아이를 원장실로 데려와서 틀린 부분을 점검하고 아이와 간단하게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학생관리 일부인데요. 따로 시간 내서 아이와 상담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발송되는 성적표 시기에 맞춰서 자연스레 상담을 진행합니다. 대부분 학원을 결정하는 주도권이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아이와 상담하는 시간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수업을 하지 않는 저와 아이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80점 이상 나오지 않으면 저와 수업 이해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채워 넣어줍니다. 특히 파닉스 과정이 80점 이상 나오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주로 저학년이거나 학습 역량이 약한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흥미 없고 실력이 약한 아이도 원장이 잘 다듬어주면 즐겁게 잘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아이들도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표 발송 시에 칭찬과 애정이 가득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성적표가 발송되면 일주일 내에 담임 선생님과 상담 전화를 통해 성적에 관한 학부모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학습 결과는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원생이 100명 되기 전까지 퇴근 전에 매일 했던 일은 출석부 들여다보면서 아이를 한 명씩 머리에 떠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관련하여 학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면 사소한 것이라도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학원은 교육뿐 아니라 아이 자체에 관심이 많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사실 학습관리라는 이름으로 다소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메시지를 자주 보내드려도 위와 같은 메시지를 덧붙이면 모두 다 아이에 대한 관심으로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관심 표현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관입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입니다.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저희의 노력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학원 들어왔을 때 한 명씩 이름 불러주시고 수다 떨어주고 계시죠? 놀이동산 가시면 입구부터 설레는 기분, 그 설레임을 매일매일 원장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소통할 것이 많지 않아요. 요새 학부모님들이 다 바쁘시잖아요. 그저 귀 열고 칭찬해주고 쓰담쓰담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존중받고 싶어서 학원에 더 열심히 다니게 됩니다. 두 번째 동기는 강력한 보상책입니다. 수업 중에 포인트를 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100포인트를 모으면 1000원짜리 공터 쿠폰 한 장이 생긴답니다. 그 쿠폰은 학원과 제휴된 분식점, 편의점, 문구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맞는 쿠폰이에요. 누구든지 학원만 열심히 다니면 혹은 노력을 조금 더 하면 내 힘으로 쿠폰을 받아서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 생일에 한 달 동안 결석이 없을 때 캐러당 혹은 발표왕이 되면 공터 테스트 90점 넘으면 받을 수 있도록 정해두고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쿠폰을 많이 받게 되면 학원의 지출이 커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쿠폰을 사용하는 아이들에게는 짜릿한 성취감을 통한 동기부여를, 그걸 바라보는 친구들에게는 부러움과 함께 공터 영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광고 효과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매월 색다른 이벤트입니다. 저희는 이미 진행한 이벤트 사진을 원 내에 설치된 모니터에 늘 재생해두고요. 앞으로 진행할 이벤트는 한 달 전에 간단하게 게시를 해둡니다. 아이들이 게시판 앞에 3, 4 모여서 이벤트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이래서 공터를 못 그만두지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답니다. 아마 열심히 준비한 이벤트들이 효과가 크긴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관리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언급해 주신 저희 학원 장점 중에 친절한 선생님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원의 친절한 선생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지 적어봤습니다. 현재 저는 7분의 선생님과 함께 일하고 있고 그중 절반은 90년대생들, 소위 말하는 MZ 선생님들이세요. 첫째, 경험상 제일 중요한 건 채용할 때 잘 뽑아야 합니다. 저희는 초중등 전문학원이기 때문에 전공 여부나 강의력보다는 표정이 밝고 잘 웃는 선생님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잘 웃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셔서인지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채용할 때 밝은 인상이 1순위입니다. 둘째, 근무 시간을 꼭 지켜드리고 부가적인 업무는 최대한 배제해드립니다. 대부분 강사들은 강의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 지시 혹은 근무 시간 외에 불필요한 추가 업무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최대한 이해하고 근무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근무 환경만 잘 조성된다면 MZ와 일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원장과 부원장의 폭풍 칭찬이 있습니다. 학원에 소속감 가지고 오랫동안 다니실 수 있도록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칭찬해 드립니다. 칭찬을 자주 듣는 저희 강사들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아이들과 학부모님을 대하고 더 좋은 수업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넷째, 다양하고 맛있는 간식을 제공합니다. 원장님들께 저희 원의 빵빵한 냉장고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진을 준비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마 냉장고 보시면 저희 원에서 일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급식 먹으러 즐겁게 학교 다니는 아이들처럼 선생님들도 간식 드시러 즐겁게 오시라고 열심히 준비해드리고 있답니다. 저는 강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는 원장보다는 학원에서 일하는 시간이 조금 더 즐겁고 효율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소통하며 선생님들께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과 수업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열정적인 원장님과 선생님들입니다. 지역 내에서 대형 학원으로 변모하기 전까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원장의 이미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규모가 크지 않은 교습소와 학원들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원장님이에요. 원장님이 영어 교육의 경력이 많고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지,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주는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평판이 괜찮은지 등이 입소문에 오르내리는 부분들이죠. 한마디로 원장님이 곧 브랜드라는 말씀입니다. 원장님들은 저와 같이 인간 공터 영어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께 이미지 관리를 잘 하시는 부분이 원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들께서 왜 저를 열정적인 원장님이라고 표현하시는지는 앞서 설명한 내용들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항상 학원은 생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원이 항상 살아 움직이는 원처럼 보일 수 있도록 저부터 팔딱대는 화로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원의 관리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관리와 함께 사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학원 이벤트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저희 원은 비교적 잘 되는 학원이고 다른 학원에 비해 이벤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원장님들께서 꼭 아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벤트 진행 횟수가 꼭 원생수 증가와 비례하는 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원의 본질적인 역할은 교육이며 이벤트는 학원 관리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약하다면 어떤 종류의 이벤트를 진행하더라도 그 효과는 클 수 없습니다. 학원 운영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교육과 관리입니다. 이벤트는 그저 거들 뿐 절대 메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1년 동안 학원의 중요한 이벤트는 분기별로 딱 한 번씩인 것 같아요. 신학기, 어린이날, 할로윈, 크리스마스. 저도 처음에는 4가지 이벤트들에 집중해서 잊지 못할 기억을 선물해주자라고 결심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친구들과 부모님들께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공유하고 그걸 통해 등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시작되어서 이제는 이벤트 없이는 매달 학원 운영이 심심해지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희 원이 장기 수강생이 많다 보니까 2, 3년 안에 했던 걸 또 하면 아이들이 시큰둥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니즈를 채워주다 보니 더 새롭고 다양하게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터의 제일 큰 이벤트는 매일 발표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는 매월 발표회에 참여하는 친구들을 위해 꽝 없는 뽑기 데이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발표하는 날을 긴장하는 날로만 기억하지 않도록 발표 진행 후에 뽑기를 하고 기분 좋게 귀가하는데 아이들이 발표 날만 손꼽아 기다린답니다. 뽑기하고 상품 들고 사진 찍기는 필수입니다. 발표 날은 영상과 함께 뽑기 사진 보내드리고 매달 꾸준히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먹거리 행사는 사실 아이들이 많지 않다면 비용도 크지 않고 아이들이 좋아해서 추천하고 싶은 행사인데요. 비교적 제일 간단한 먹거리 행사로는 날 추워지면 컵라면, 더워지면 슬러시 파티 추천드려봅니다. 예전에는 학원에서 라면 파티를 종종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많아져서 안전 문제로 인해 컵라면 선물로 대체해서 주고 있어요. 추운 겨울도 공터와 함께라면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나눠줬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명절에는 식용유와 김 선물을 한 적도 있는데요. 식용유 이름은 공터 영어 유, 김 이름은 영어는 공터에서 즐김이었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에는 닭다리 과자를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작은 선물도 나만의 아이디어로 타 학원과 차별화를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자와 음료수를 무한정 제공하는 무비데이도 진행했었고요. 크리스마스에는 스낵 뷔페도 진행했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을 때는 대용량 과자들을 여러 개 비치해두고 그릇에 원하는 만큼 담아 먹도록 진행을 했고요. 인원이 많을 때는 낮게 포장되어 있는 과자와 음료를 배치하고 정해진 수량만큼 가져다 먹는 형태로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빼빼로데이 때 포토 컨테스트 했던 사진입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종종 반별로 포토 컨테스트를 진행해요. 선물을 활용한 재미있는 사진들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준비한 선물을 100% 활용하고 싶을 때는 포토 컨테스트 한번 병행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만들기 수업은 저학년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업입니다. 고학년 아이들은 손이 빨라서 만들기가 대부분 일찍 끝나고 시시해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행사를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만들기 수업을 하실 거라면 다른 행사와 병행해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들기는 주로 핀터레스트에서 자료 찾고 준비하면 수월했습니다. 쿠킹데이, 모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벤트입니다.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재밌고 시간도 잘 가고 만들면서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듯 합니다. 저는 달고나, 샌드위치, 핫도그 등의 쿠킹 수업을 진행했고요. 타임당 인원이 적을 경우 추천드리지만 인원이 많아지면 재료 준비와 진행, 마무리까지 너무 많은 노동력이 들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학원 행사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게임데이, 빙고, 젠가, 윷놀이, 룰렛 등 정말 다양한 게임들을 아이들이랑 했었는데요. 보드게임들은 한 번에 마련하기보다는 이벤트 할 때 한 번씩 구입해 나가면 부담도 덜하고 종류가 금세 많아집니다. 주변에 아는 원장님들과 다른 걸 구입해서 서로 행사 때 바꿔가며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미스터리 박스의 경우는 구입이 어려워 직접 만들어서 진행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만들기에 어려움 없으신 원장님이라면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학원에 큰 강의실이 있으시다면 대형 윷놀이와 대형 젠가 게임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형 윷놀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여가 가능하고 대형 젠가는 이케아에서 구입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므로 넓은 공간은 필수이며 윷놀이 할 때는 바닥에 시트지를 부착해서 말판을 만들고 아이들이 인간 말이 되어서 진행했더니 즐거움이 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 관련 이벤트인데요. 아이들보다는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이벤트들이고요.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분기별로 한 번씩은 무조건 배정하는 행사입니다. 영타대회는 연습할 기간을 충분히 주고 대회를 진행합니다. 컴퓨터 수량이 대회 진행 시간에 적절히 맞아야 진행이 가능하고 영어 실력과 관계없는 행사다 보니 뜬금 능력자들이 탄생하는 재미있는 행사입니다. 팝송 콘테스트는 반별로 준비를 하도록 해서 단합력을 가지도록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노래, 율동, 의상 등등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정하고 영상을 촬영하고요. 반별로 경쟁하게 되어 평소 소극적인 친구들이 소속감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는 행사입니다. 5월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영어 편지 쓰기 대회,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카드 쓰기 대회도 추천드립니다. 카드나 편지 쓰는 것도 시상 내용만 잘 구성하시면 그럴듯한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대형 과자 세트와 쿠폰을 활용해서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특히 교육적인 이벤트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저희 원은 정기적으로 여름방학에는 공터 다도강 행사를, 겨울방학에는 영단어 경시대회 혹은 골든벨을 개최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뜨겁고 행사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실력 향상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보는 중간고사는 재원 중인 중학교 1학년과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에 교과서 수준 내용의 평가를 보게 하는 행사입니다. 학교에서 평가가 없는 중1에게는 실력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6학년에게는 학습 결과를 통해 중학교 진학 대비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 각인시켜주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벤트 돈으로 해결해요. 학원 규모가 커지면 한 번씩 임팩트 있는 행사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는 영화관을 대관해서 영화를 보기도 했고요. 마술사님 초청해서 마술쇼 보여주고 아트 솜사탕과 푸드트럭 불러서 아이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물해 줬습니다. 행사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지역 내에서는 타 학원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로지 아이디어로만 승부할 수 있는 저비용 행사들입니다. 언박싱 데이는 사실 뽑기데이 재고 처리 행사입니다. 매달 꽝 없는 뽑기데이 진행하고 나면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창고만 차지하고 있는 그 물건들을 연말쯤 한 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재고 처리가 돼서 창고가 깔끔해지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물건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나 창고 정리 필요하시다면 이 행사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추천 행사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효도 쿠폰입니다. 출력하고 내용만 옮겨 적으면 되는 효도 쿠폰 해보지 않으셨으면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형 카네이션 사진입니다. 대형 카네이션을 든 아이들이 한 명씩 사진 찍고 간단하게 영어 편지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행사 진행하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 프로필 사진이 한동안 이 사진이셨을 만큼 인기가 좋은 행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이번에 진행한 어버이날 행사인데요. 영어로 편지를 쓰고 하단에는 편지를 읽는 아이의 음성이 나오는 QR코드를 넣어 보았습니다. 응? 다음은 아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행사입니다. 공터영어 사행시 짓기 혹은 나에게 공터란 땡땡이다라는 행사인데요. 이런 종류의 이벤트들은 최소 2주 정도는 우려먹을 수 있는 행사들이에요. 먼저 행사 공지를 하고 아이들에게 제출하도록 기한을 줍니다. 제출한 작품들을 1차적으로 선생님들이 선별해서 게시를 하고 아이들이 다시 투표를 하도록 해서 시상을 하면 됩니다. 늘 관심이 뜨겁습니다. 다음은 할로윈 때 저희 학원 사진이고요. 저 풍선들은 헬륨 풍선이에요. 저희는 매해 할로윈 때마다 파티용품점에서 헬륨 풍선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날 하루는 아이들에게 색다른 모습의 학원을 선물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봤는데 아이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풍선은 아이들이 귀가할 때 하나씩 손목에 묶어줍니다. 풍선이 공터영어라고 엄청 크게 쓰여 있어서 자연스레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풍선 날아가서 울고불고 하는 친구들이 매해 있거든요. 혹시나 주문하실 거라면 수량은 꼭 여유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선물인데요. 학원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작은 선물들을 많이 했어요. 학원 운영 초반에는 구디백이라고 하죠. 작은 간식들을 손수 넣어서 하나하나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연말에는 달력 선물도 많이 진행했고요. 저기 사진을 보시면 잡곡굴비도 한 마리씩 선물해 줬습니다. 아이디어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단가가 저렴하면서 보기 좋은 간식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했던 이벤트들 중에서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제일 감동받으셨던 선물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름 사탕이에요. 요즘 사탕 제작하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작업 부탁드렸고 아이들에게 하나씩 선물해 줬답니다. 작업 소요 기간이 있으니 주문은 꼭 여유 있게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네임픽 꽂은 머핀인데요. 머핀은 지역에 잘하는 빵집에 미리 아이들 수량만큼 준비해 두었고 네임픽도 아이들 이름만큼 주문했어요. 머핀에 아이들 한 명씩 네임픽 꽂아서 줬더니 훌륭한 선물이 되었답니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만을 위한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셔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행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 100명 될 때까지는 매해 설날 아이들에게 달러 선물을 했어요. 봉투도 직접 제작하고 1달러씩 세뱃돈으로 줬는데 아이들이 진짜 돈이냐며 정말 신기해 하더라고요. 환전하기 위해 은행을 여러 곳 돌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인원이 작을 때 추억 삼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졸업할 때 매년 졸업 선물을 해주고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에는 각인 샤프를 선물해 줍니다.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넣어서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대부분 오랫동안 소중하게 잘 쓰더라고요. 중학교 졸업 선물은 서울대 굿즈를 주고 있어요. 서울대 못 가도 굿즈는 다들 신기해하고 좋아합니다. 여력이 되시면 졸업 선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터 홍보 물품들 있죠. 공터 가방 제일 추천드립니다. 특히 공터 백팩은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라서 학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크로스백이 나오고 나서 백팩의 인기가 줄어서 아쉽지만 의외로 학부모님들께서 가방을 보고 보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방 보이는 횟수에 비례해서 저 학원 괜찮나 보다 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더라고요. 학원 간담회와 입시 설명회도 홍보 행사 중 하나인데요. 저희는 상담을 자주 하는 원이다 보니 간담회나 설명회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연례 행사로 고학년 학부모님들 대상 진학 설명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뷰 이벤트는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했던 행사인데요. 이벤트 참여 시 수강료 할인을 해드렸더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해 주시더라고요. 요새는 리뷰와 블로그를 통한 신입 등록이 늘어나고 있으니 원장님들께서도 리뷰 관리를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공터영어 본사에서도 꾸준히 이벤트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원 자체에서 하는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덕분에 한 달은 쉬어가기도 하고요. 그동안 의미 있는 행사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코로나 때 줌으로 명사 강연도 해주시고 최근 쇼츠나 아이패드 이벤트 등 이벤트를 자주 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적극 참여하셔서 홍보와 원의 결속력을 다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벤트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내에 우리 학원 이야기거리 만들어주기, 아이들 퇴원 방지, 신입생 유입 유도, 학부모님 만족도 제고, 강사들 소속감 고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으로 원장에게는 학원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과정은 어렵지만 그만큼 학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원 행사 관련 꿀팁 알려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 4개월 전에 이벤트의 종류를 정해주세요. 행사의 종류에 따라 예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 할로윈,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는 예약을 놓쳐서 원하는 날짜에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최소 3개월 전에 예약해 주셔야 내가 원하는 날짜에 행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벤트를 미리 정하시게 되면 아이디어를 충분히 더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더 좋은 이벤트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최소 1개월 전에 아이들에게 게시판을 통해 공지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효과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퇴원 방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행사 후에는 사진을 원내에 게시해 두시면 아이들에게는 좋은 추억과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셋째, 이벤트를 실행하셨으면 꼭 생색을 내세요. 제가 오늘 강의 중에 생색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학원을 운영하면서 생색이 정말 중요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과는 소통으로 학부모님께는 행사 사진 공유를 통해서 꼭 생색을 내주세요. 넷째, 행사 관련 사항은 모두 블로그, 인스타에 공유하기 필수입니다. 신입생 유입 경로가 예전에는 입소문이었다면 지금은 블로그 혹은 인스타그램인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활기차게 운영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시면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글귀 본 적 있으신가요?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낫다. 원장님들 학원 운영하시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청소 한 번, 상담 전화 한 번, 이벤트 한 번씩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관리 방법과 이벤트를 찾는 것보다 내가 우리 원을 위해 꾸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하셔서 꾸준히 노력하시면 원장님 원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터영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저희가 각자 지역에서 모두 빛나는 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